뭐 이게 뭐 수열이 원래 좀 어려워서 이제 마음 먹고 들어가 버리면 진짜 막 한 달 내내 할 수 있는 단원이긴 한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정확하게 매뉴얼을 잡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자 먼저 수열이 뭔지부터 배웁시다. 수열. 자, 수열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요 수열 단어는 잘 들어봐. 수열 단어는 그냥 시중 교재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수능 문제는 못 풀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많이 배워야 되거든 이쪽 경우는. 자, 먼저 수열부터 봐봐. 수열은 뭐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 야, 수열이 뭐야? 수열이 뭐야? 수열. 뭘까? 수열. 뭘까? 나열. 그렇죠. 그러니까 수열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규칙성이 존재하는 수의 나열이다. 이거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열인가 보죠. 수열 이렇게 수열.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수열은 뭐냐면 수열은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 또박또박 써야지. 함수값의 나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약간 상위권 냄새가 나죠. 이게 우리처럼. 자, 무슨 말인지 볼게. 자, 봐봐.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만약에 그 fx라는 함수가 얘가 만약에 2x-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일반적인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요 x에다가 우리가 집어넣는 게 보통 어떤 수를 집어넣죠? 함수예요, 함수. 그 정의역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이 뭔가요? 모든 수죠. 그래서 원래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원래 함수는 모든 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f2분의 1, 뭐 f 루트 2, 뭐 f 3분의 7, 뭐 f5 다 넣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수열을 정의 내릴 건데, 자 봐. 수열은 이 x에 들어가는 거를 자연수로 조금 국한시켜. 그래서 이거를 fx라 써버리면 수열과 함수가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쓴다. a라는 수열인데 정의역이 n이야 라고 쓴다. 이렇게. 이게 수열을 쓰는 방식입니다. a라는 수열인데 변수가 n이다. 자연수가 영어로 뭐죠? 그렇죠. 오, 내추럴 넘버. 그래서 보통 n은 자연수, 내추럴 넘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요.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f2 얼마니? 여기다 a 두고 여기다 얘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둘이 규칙이. 둘이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함수는 여기다가 1, 2, 3, 4, 5, 6만 넣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다가 막 0.7도 넣고 막 다 넣을 수 있는데 수열은 이 n에 들어가는 게 자연수만 넣겠다고 했다고. 자연수만 넣는다. 그래서 요 n에 들어가는 게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 자연수만 들어간다. 그게 좀 다른 거다. 자, 일반적인 함수랑 우리가 오늘 배우는 수열은 비슷한, 뭐 규칙을 보는 건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x라고 하면 모든 수가 들어가는데 n은 자연수만 넣을 것이다.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이다.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보통 수열을 이렇게 적어줄 때는 중괄호 표시한 다음에 그 수열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점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맨 첫 번째로 A1, N에 1 집어넣은 거, N에 2 집어넣은 거, N에 3 집어넣은 거 이렇게 적어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이거? 1 됩니다. 2 집어넣으면 3 되고요. 3 집어넣으면 5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걸 수열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용어들을 좀 배우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하나하나들 있죠? 수열을 구성하는 n에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수열을 구성하는 항이라고 합니다. 항. 용어야, 용어. 우리가 집합에서 집합 구성원들 원소라고 하듯이 얘네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항. 그래서 얘는 자,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몇 번째 항? 오케이, 세 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쭈르륵 가다가요. 여기에 이렇게 n번째 항이 있지 않겠어요? 얘는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 네. n번째 항의 이름이 있습니다. n번째 항. n번째 항. 그래서 한번 공부해본 사람, 여기 수열 공부해본 사람 있으니까요. 성은아. n번째 항을 뭐라고 불러? 딱! 도윤아, n번째 항 뭐라 그래? 세 글자로? 모르겠어. 딱! 어쩔 수 없다. 자, 시연아, n번째 항. 뭐라 그래? 아! n번째 항을요, 이 수열에 1, 반, 항이라고 불러요. n번째 항의 이름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야, 그냥 n번째 항이니까 그냥 어떤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겠니? n에 관한 식이겠지. 그러니까 요게 A라는 수열의 일반항인 거야. 저게 일반항인 거야. 주말에 애들 데리고 어디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만 혼자 거기서 나왔죠.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조식 먹고 바로 나왔네요. 애들 거기서 여기 있겠죠. 하필 오늘이 또 미터즈 가서 시작하는 날이어서 조식을 6시 반에 먹었네요. 그리고 달려서 여기까지 왔죠. 10시 시작이니까 또 9시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쌤이. 그래서 9시에 와서 대표 놓고 내가 니네 막 이거 인쇄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 미터 자습을 이제 방학 자습을 다음에 또 할까? 아, 해야지. 자. 뭐라 그런다고? n번째 항의 이름이 일반항. 얘는 몇 번째 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러시면 되는 거야. 자, 한번 연습해볼까? 연습. 자, 만약에 A라는 수열이 이렇게 있어. 안 어려워. 자, 77, 777, 빠빠빠빠빠 이렇게 가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 n번째 항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n번째 항의 모습을. 네. 이 n번째 항은 쓸 수 있겠나요? 뭐 7이 n개 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규칙을 한번 정해볼게. 잘 봐. 첫째 항은 얼마야? 7이지. 근데 7은 9에다가 9분의 7을 곱하면 어때? 7이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숫자가 반복되는 애들도 내신 테마거든 이게. 자 77입니다. 자 77은요 99를 9분의 7을 곱하면 어때요? 77. 이게 77이죠. 네.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9는 10의 1승 마이너스 1 어때요? 중학교. 괜찮은가요? 우와 여기다가 9분의 7을 곱했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뭐야 이거 99는 뭐니? 10의 2승 마이너스 1 아니겠니? 여기다 얼마를 곱한 거니? 9분의 7을 곱한 거지? 하나 더 해볼까? 자, 세 번째 항은 777인데 777은 999에다가 9분의 7을 곱하면 되지 않겠니? 네. 야, 그러면 너는 999는 또 뭐니? 10의 세제곱. 그렇지. 1000 마이너스 1이지. 10의 3승 마이너스 1이지. 거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겠니? 네. 이런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다. 그러면 이 n번째 항의 모습은 쓸 수 있겠니 이제? 10의 n승.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n번째 항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마 9분의 7 곱하기가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의 n승 마이너스 1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초반에 좀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수열을 본 다음에 그런 규칙성을 관심 있게 관찰하시면서 이 n번째 항의 모습을 구성하는 거. 그게 이제 우선 수열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할 건 이제 없어요. 수열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니 뭐 이런 싸움이라서. 그러니까 어릴 때 숫자 갖고 노는 거를 좀 좋아했던 애들이 수열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은가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 등차 수열로 갑니다. 잘 들어라. 여기는 수능에서 너희를 괴롭힐 주제다. 등차 수열. 자, 정의부터 쓸게. 정의. 등차 수열의 정의는 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자, 일정한 수를 똑같은 수를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얻어낸 수의 나열이다. 이거를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합니다. 현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등차 수열을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거든.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아. 등차 수열의 정의, 옛날 정의는요. 자, 그냥 이 이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차이가 똑같은 수의 나열. 이렇게. 등차 수열.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라. 알지? 이렇게 기억해도 되게 좋거든. 그래서 옛날 정의, 현재 정의. 뭐 다르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은 첫째 항부터야. 두 번째부터 그러면 안 되고 첫 번째부터 계속 똑같은 수를 자 뭐해서 더하여서 만들어낸 수열인 거야. 이런 거 아니겠니? A라는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이 5, 두 번째 항이 8, 세 번째 항이 11, 네 번째가 14, 그 다음이 17 이런 식으로 쪼로록 진행하는 수열. 이런 수열의 이름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그 수열 나라에서 등차 수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되고요. 그 다음에 등비, 다음 단원 얘기인데 등비 수열이 한 20-30% 되고 그 나머지가 이제 잡수열 되겠지. 이상한 애들. 아무튼 얘가 제일 커. 수열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뭐 이래. 아무튼 이런 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름을 봐야지. 이름을 보세요. 자, 여기서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가잖아요. 야, 이거 얼마씩 더하고 있니? 3이요. 그치? 30 더하고 있지 이렇게. 예. 그렇게 계속 똑같이 더해지는 일정한 수가 있다. 그 일정한 수의 이름이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죠? 흔한. 공통의 뭐죠? 차이. 그래서 공통의 차이. 줄여서 뭐라 그럴까? 그렇죠. 공차. 멋있겠다. 맞죠? 공차라고 해요. 공차. 공차야 그러면 안 되고요. 아, 공차. 이름이 공차. 공차? 뭐 맛있는 거 있지? 그것 공차 아닙니까? 공차.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얼마짜리 수열인 거야? 3짜리. 첫째 항 얼마짜리고? 5.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차는요, 그 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D로들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계속 더해지는 그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합니다. 얘는 첫째 항이 5짜리고 공차가 3짜리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어렵죠? 디퍼런스다. 디퍼런스. 왜요? 왜? 같이 웃자. 왜? 왜 웃었어? 어? 같이 웃자. 왜? 디퍼런스. 그러니까 액센트가 앞에 있는 거야. 디퍼런스. 공차. 자, 이제 해볼게. 그럼 봐봐. 이제 맨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일반항 구하기를 배우는 거야. 등차 수열의 요 n번째 항 구하기. 그래서 항상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수열을 가르치고 나면은요, 그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부터 배웁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잘 들어가도 되게 중요한 단원이기는 해. 자, 간다. 자, 만약에
이렇게 A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이제 그 공차를 D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다. 뭐 이러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봐라.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누가 더해졌을까요? D요. D가 더해졌겠죠? 당연한 거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D를 더했을 거예요. 또 가보자.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이 두 번째 항에다가 누구를 더했을까? D를 더했겠지, 그치? 네, 아, 네네. 근데 얘가 두 번째 항이잖아. 예. 여기다가 넣어버리지 뭐. 넣어버리면 얘가 첫째 항에다가 D인데 D가 되지 않겠니? 네. 얘는 그러면은 첫째 항에다가 몇 개를 더하는데 2D를 더하면 된다. 자, 네 번째 항도 보자. 되게 쉬워. 네 번째 항은 아마 세 번째 항에다 D를 더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얘가 세 번째 항이잖아. 네. 여기 다시 집어 넣어버리면은 세 번째 항이 첫째 항에다 2D를 더했는데 다시 D를 더한 거 아니겠니? 얘는 그러면은 첫째 항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요? 3D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자, 규칙이 보이지 않니 이거?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몇 D? 2D.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몇 D? 3D. 그러면은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거죠.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자, 첫째 항에다가 이거죠. N 마이너스. 그렇죠. 첫째 항에다 하나 줄여서 그죠? 하나 줄여서 공차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공차. 이게 우선은 오늘 한번 외워줘야 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입니다.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 배우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머리에 넣어야죠. 하지만 고3들은 쟤를 가지고 문제를 잘 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일반항 구하는 거. 일반항이 제일 중요한 거다 원래. 일반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항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만약에 100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100을 넣으시면 돼요. 10번째 항으로 구하라 그러면 n 대신에 10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만 알고 있어도 n번째 항 10만 알고 있어도 모든 항을 다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에 들어갔니? 네. 일반항 공식이 우선 외워야 돼. 그래야 오늘 수업 듣지. 여기 일반항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요거 일반항 구하는 거 이거 너무 쉽지 않니? 첫째 항 얼마짜리고? 5요. 공차 얼마짜리고? 3. 넣으면 되지. 자, 그래서 너의 n번째 항의 모습이라는 거는 첫째 항 5에다가 하나 줄여서 공차 이러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니까 3n이 만들어지고요. 마삼에다가 5를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여기다 뭐 2 집어넣으면 8, 5 집어넣으면 17 이런 식으로 모든 항의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이거 빨리 머릿속에다 넣으세요. 그래야 수업을 듣죠. 왼쪽 화면 지울게. 쌤이 저번 시간에 잔소리를 좀 했는데 좀 공부 태세가 좀 바뀌었나요? 복습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꼭 하세요. 알겠죠? 변화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숙제만 한다고 되는 게 정말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기를 바래요. 뭐 다들 내년에 올해 다 1등급 가져오기를 쌤은 바라는 거거든 그냥. 근데 정말 다 1등급 나왔으면 좋겠고 원하는 석차 막 너무 막 기분 좋은 석차 있잖아. 전교 전교 한 몇 등 하면 기분 좋겠니 너희는? 1등급이면 기분 좋으니? 1등급이면 되니? 진짜 좀 아쉽지 않니? 한 20 몇 등 하면? 한 5등 정도 하면 어때? 전교 5등 그 정도면 좀 흡족하지 않을까? 5등 내가 엄마 전교 수학 전교 5등이야 그러면 기분 좋지 그치? 그 정도 해야지. 근데 그 정도 하려면은 2학년 되면은 좀 엎치락뒤치락이 사라지거든요. 등수가요. 근데 1학년 때는 정말 1등급이 딱 결정돼 있질 않아요. 고1 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왜냐면 공통수학을 워낙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쉬워서 내용이. 근데 2학년부터는 약간 1등급이 딱 결정됩니다. 불변의 이식명이 생기죠. 글로 들어가시기를 바란다는 거. 자, 그래서 자 봅시다. 방금 뭐 처음 배웠지만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자, 가온아 뭐더라? 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 상태를 자 A1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항 공식입니다. 여기는 그랬잖아요, 쌤이. 저기 공식입니다. n-1.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봐봐. 이게 등차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인데 얘들아 이 첫째 항은 상수겠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네. 이 D도 상수겠지. 예. 누구만 문자겠니? N이요. n만 문자겠지. 이거 n만 살아있겠지. 그럼 얘는 그러면 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몇 차식이라는 게 확실하네. 1차 그렇지. 1차식이라는 게 확실하지. 꼭 요걸 알고 있어야 돼. 1차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전개한다고 생각하실래요? 전개해버리면 n 개수가 뭡니까? D요. D죠, D. 그래서 저 n의 개수가요. 개수가 공차란 사실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구성이 되며 그 1차항 n의 개수가 공차이구나. 이 1차식 하면 뭐가 떠오르니 너희는? 직선을. 직선 떠오르지, 직선. 그치? 직선 떠오르지. 그럼 니네 그 직선의 방정식 볼 때 x 개수를 뭐라고 읽니? 기울기. 기울기지. 그래서 저 공차가 고3애들은 다 기울기로 생각해. 그래서 막 이렇게 직선 가지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우선. 그래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가 공차다. 여기까지는 아무리 기초 개념이라도 알고 계시면 돼요. 우선 일반항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기본 13-1번입니다. 이거 안 지울게. 보면서 해. 1번. 자,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수열. 첫째 항이 0.85고요. 두 번째 항이 0.91이고 세 번째 항이 0.97이라고 합니다. 2.05는 몇 번째 항이냐? 안 어려워. 자, 봐봐. 자, 우선 일반항 한번 써보고 n번째 항 씩 한번 써볼게. 첫째 항이 얼마죠? 0.8. 0.85 그럼 적어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n-1 곱하기 한 다음에 자 얼마씩 더해지는 게 보입니까? 0.0. 0.06인가요? 그럼 그게 공차죠. 네. 곱하세요. 곱하기 0.06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면은 0.06n 마이너스 0.06 여기다 빼버리면은 0.79가 되나요? 이게 일반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반항 구하신 거고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가 2.05가 되는 이 n을 찾아주시면 그게 항수가 되겠죠. 넘어가서 빼버릴게요. 0.06n은 와, 이거 얼마니 이거? 1.26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100 곱해버리고 n은 21이겠다, 그지? 예. 그래서 저 수열은 21번째 항을 가시면은 2.05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첫째 항은 로그 2의 3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로그 2의 243이라고 합니다. 자, 잘 봐, 해볼게. 우선은 저 공식대로 먼저 털어보자고.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얘고요. 이 다섯 번째 항을 구한다는 것은 자, 첫째 항에다가 몇 D를 더하는 거지? 여기다 몇 D 더하는 거지? N D.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몇 D를 더하는 거지? 5D요. 라호! 아. 4D를 더하는 거죠? 맞죠? 네. 근데 다섯 번째 항이 얘입니다. 첫 번째 항이 얘고요. 그럼 집어 넣어버릴게요, 여기다가. 그럼 로그 2의 243은 로그 2의 3에다가 플러스 4D가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넘겨주자. 이거 D를 구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 넘겨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거 등호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이거 나누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얘가 로그 2의 3분의 243입니다. 81. 81인가요? 예. 얘는 그러면은 이거 3의 4제곱이잖아 이거. 네. 그러면은 4 앞으로 떨어뜨리면서 로그 2의 3이라고 보면 되나? 네. 그러면은 4D가 이거니까 따라서 요 수열의 공차는 얼마였다는 거야? 로그 2에 로그 2의 3이었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네. 이게 공차구나. 자, 물어보는 게 뭐지? 이거지? 이거. 공차를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고.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 세 번째. 자, 공차가 0.3이라고 합니다. 공차가 0.3. 그 다음에 첫째 항은 4.7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첫째 항 구하라 그러네. 끝났어. 그러면은 이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되는 건가? 9D요. 9D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근데 첫째 항이 4.7. 첫째 항이 4점. 10번째 항이 4.7. 네. 이거 문제에서 구하라 그랬고 여기다가 9배 하시면 되겠다. 2점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넘어가 버리면 2가 되나요? 예. 그래서 첫째 항은 현재 2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공식을 머리에 넣어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n번째 항이 그거라고 합니다. n번째 항의 식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라 그러네요. 자, 뭐뭐 구하래요? 첫 번째 항. 첫째 항. 그럼 첫째 항 구하자. n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거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윤서야, 공차 얼마야 이거? 시원아, 공차 얼마야 이거? 이거 좀 읽어줘. 야, 좀 읽어라 좀. 이거 그렇게 그래서 뭐하니? 자, 다시 읽어. 자, 이거 공차 얼마야? 나와야지.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니? 자, 이게 n의 개수 얘가 공차 역할을 할 것이다. 확인해 볼게. 공차라는 거는 이웃한 간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항 빼도 공차잖아. 이게 공차 아니겠니? 등차 수열인데 1차식인데.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7 되나요? 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마삼. 마삼이 되는 거죠. 이게 빼버리면 공차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얼마가 된다? 마삼. 이렇게 된다. 이게 공차가 되는 것이다. 아래쪽에 연습 빠르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유제 13-2번 하나만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할 거는 좀 다 설명을 해줄게. 알지? 넘어가 봐 이제. 다음 설명을 들어봐. 생각해보자라는 거고요. 이게 실전 개념이라고 합니다, 쌤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공식을 잠깐 머릿속에 집어넣었거든. 야, 빨리 집어넣어, 머리에. 그래야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멍하게 있지 말고 빨리 외우란 말이야, 빠르게. 저기 공식이야, 우선. 근데 여기서 쌤이 이거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이 첫째 항을 이렇게 넘겨주면 얘가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것은 약간 이제 이런 결과물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뭔가를 계속 더해서 만들어내는 수열이거든. 더하는 거지. 그럼 등차 수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빼야 된단 말이야. 더해서 만들어낸 뭔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빼야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이 항수 차이만큼의 공차가 생긴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간격이 n-1개 있다는 거지. 이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왜냐면 이게 맨날 n번째나 첫 번째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n번째 항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 있고
만약에 K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고 있더라.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항 두 개를 니네가 만약에 받으면 이 두 개를 뭐 하라고? 네요. 빼라는 소리야. 빼버리라는 거지. 빼버리면은 이 결과물이 뭐냐면 요 항수에서 항수를 뺀 거 만큼의 공차 차이가 난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러니까 즉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등차 수열에 항들이 제시가 되면 항이 이제 하나, 둘, 두 개를 받은 거지. 항들이 제시되었다. 제시되면 웬만하면 무조건 빼라. 이렇게 좀 조언을 줄게. 빼라. 이렇게 빼라. 빼버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빼면 우리가 그 등차 수열에 공차 있죠? 공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빼라. 웬만하면 빼면 다 풀리거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더해서 얻어낸 수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빼는 쪽으로 문제 풀을 진행해라. 빼면 언제든지 우리는 공차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우리끼리 실전 개념이라고 합시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 해설지에는 안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은. 자, 기본 13-2번입니다. 자, A라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등차 수열이고,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13이고, 그 다음에 23번째 항은 49다. 그랬을 때 이제 50번째 항도 한번 구해보고, 일반항, n번째 항도 구해줘라 이런 거거든. 자, 두 가지 풀이 다 보여줄게. 둘 다 잘 봐. 자, 첫 번째는 그 아래 해설지에 풀이겠지 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일반항 공식을 배웠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 자, 11번째 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몇 D를 더하면 되냐면 10D를 더하면 돼. 그쵸? 얘가 13이라는 문제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22D를 더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49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연립 1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빼버릴게요. 빼버리면 이게 이렇게 지워지고 12D가 만들어지네. 네. 그래서 12배의 공차가 36이 돼버리면서 우선은 공차는 3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D가 3이 아무데나 넣어서 풀면 되지 뭐. 얘가 30이니까 넘어가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7이죠. 그래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17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일반항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은 자, 첫째 항으로부터 마이너스 17에서부터 자, 몇 D? n 마이너스 1 D 이게 공식이라는 거야. 예. 근데 공차가 3이었지. 네. 그래서 저 공차만 3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해버리면 얘가 자 3n에다가 마3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게 우선 일반항, n번째 항. 그러니까 뭐 50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다 50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이 50번째 항이라는 것은 여기다 50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150 빼기 20이다. 130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야. 항이 몇 개가 제시가 됐네. 2개요. 두 개가 제시가 되면 뭐 하라고? 빼요. 빼라.
자, 빼본다. 23번째 항에서 11번째 항을 빼는 거야. 가훈아, 몇 D가 나와? 12D. 그렇지. 얘가 12D가 돼야 맞는 거야. 공차 12개. 그치. 근데 얘가 얼마였고? 49. 얘가 얼마였고? 13. 그럼 빼니까 얼마가 된 거야? 36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선은 공차는 바로 얼마인 걸 알게 됩니다. 3인 걸 알게 되죠. 자, 또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이 일반항을 세울 건데 이제 얘기를 해줄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공식을 가르칩니다. 이 n번째 항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다 가르치는데요. 근데 너희가 이제 이 공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하려면 그러면 얘를 알아야 하고 얘를 알아야 한다는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차 알아야지 일반항 구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한 번에 구합니다. 공차 얼마짜리였어? 3. 3.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고 1차. 1차식이고 n 개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차니까요. 그냥 화끈하게 3n을 쓰세요. n 개수가 3일 거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사용하는 건데 얘 사용해볼까? 11 넣으면 얼마 나오라는 소리야? 13. 여기다가 n을 11 넣었을 때 13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20. 그럼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33. 33. 거기다 얼마 빼면 돼? 20이요. 20.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야, 정신 안 차리고 들을래, 진짜?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 아니야? 다시. 자, 공차가 얼마짜리? 3. 3짜리. 그러면 일반항 한 번에 가란 말이지. 몇 엔 먼저 쓰고 3에. 3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사용하라는 거예요. 얘 너무 크잖아요. 얘로 가자. 여기다 n 대신에 11 넣었을 때 결과물이 얼마가 나오면 된다. 13. 13이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 11 집어넣으면 33 아니야. 네. 얼마 빼면 똑같아. 20이요. 이렇게 한 번에 가라는 조언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일반항을 구한다는 게 꼭 첫째 항을 알 필요는 없다는 거야. 딴 거 알아도 돼. 얘 알아도 되고 얘 알아도 돼. 그리고 이 n의 개수, 이 앞에 붙어있는 3의 정체가 바로 공차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여기다가 이제 50 집어넣어서 또 일반항 구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해볼게. 2번. 이번 봐. 자, 5번째 항에다가 8번째 항을 더하면은 3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항에다가 12번째 항을 더하면은 50이다. 몇 번째 항이 43이냐? 이런 질문인 거야. 풀이를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다고. 보라고. 자, 먼저 내가 이거를 뭐 1번식이라 가정을 하고 2번식이라 가정을 합시다. 자, 첫 번째 풀이부터 보세요. 이게 해설지 풀이가 없죠.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요거 다 바꾸는 거야. 이 5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 4D를 더하면 되고, 이 8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 7D를 더하면 된다는 거야. 더했더니 얘가 32가 나왔다는 소리고요.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9D를 더하면 되고, 12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1D를 더하면 되잖아. 얘가 지금 50이라는 건데 연립이 어렵진 않다는 거야, 이게. 요거 이제 A1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얘가 2A1 더하기 11D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50이라는 거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니까 얘가 2A1 더하기 20D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을 쑥 빼버리면 요거 둘은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요. 몇 D가 만들어지냐면 9D인가요? 9D? 네. 그래서 9D는 18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선은 공차가 2짜리였나 보죠. 네. 공차가 2니까 뭐 계산하자. 여기다가 2를 딱 집어넣으면은 이게 22. 넘어가서 빼버리면은 10. 그럼 얘가 10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야. 오네요. 그래서 첫째 항은 5인가 보지.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았기 때문에 일반항 구할 수가 있고, 일반항은 첫째 항 5에다가 n-1개의 공차. 전개 요렇게 해주면은
2n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2에다가 5를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3.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일반항. 근데 k번째 항이라는 거는 n에다 k를 집어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얘가 2k 더하기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얘가 43이 되고 싶은 거니까 넘겨서 빼버리면 40이네. k가 얼마다? 20. 그래서 쟤는 20번째 항이 43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해법이에요. 일반적이다. 근데 보라고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보라고. 그 공수원을 불안해하지 마. 그거 지금 이게 있잖아. 공수원을 불안해하지 마. 지금 2, 3주 늦게 한다고 2월부터 5월 초까지거든. 우리 세 단원이야 시험범위. 그치? 다음씩 2차 함수란 말이야. 중간고사야지 그게. 근데 그거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쪽은. 본인이 이제 어려운 거 풀 줄 알아야 돼. 그때 가서. 그러니까 자꾸 뭐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2달이면 진짜 넘치거든 시험 대비 기간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심화를 할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자꾸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공수원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그 마음을 알겠는데 심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곧 시작합니다. 수요 끝나고 나면은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봐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연립을 했잖아. 근데 뭐 이게 이제 해설지에 풀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 이거야. 센 말은 그냥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는 건 어떠냐 이거야. 빼버리면. 자 빼보자. 10번째 항에다가 12번째 항을 더하는 게 50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5번째 항에다가 8번째 항을 더하는 게 32라 그러지 않았니? 네. 빼봐봐. 빼버리자고. 그럼 자 이렇게 빼면 뭐가 돼? A, 이게 몇 D가 돼? 몇 D? 5D. 이렇게 빼면은. 그래, 이게 쉽잖아. 이렇게 빼니까, 이렇게 빼니까 5D가 되고, 이렇게 빼니까 4D가 되고, 빼니까 얼마가 되고, 18이 되고, 그치? 네. 그럼 2D가 18인 거잖아. 그럼 D 얼마다? 2다.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럼 잘 봐봐, 이제.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K를. 일반화. 안 찾고도 구할 수 있어. 잘 봐. K번째 항이 얼마나 그랬어? 43이라 그랬지. 그치? 네. 그러면 K번째 항 더하기 K번째 항은 얼마겠니? 86이겠지. 네. 그럼 이제 화끈하게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빼보자고. 얘를. 여기서 여기를 빼보자고. 자, 뺀다. K번째 항에서 이거를 빼면 뭐가 되냐? 그렇지. K-10의 공차 2 플러스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가 되냐? K-12의 공차 이거지. 이게 얼마다? 86이 되면 되겠구나. 아니다. 86에서 50을 빼니까 36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자 2K입니다. 몇 K가 만들어졌고 4K가 만들어졌고요.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24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얼마예요? 44예요? 넘어가면 얼마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더하기 4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80 아닌가요? 80? 그렇지. 그럼 K가 얼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뭐. 답이 20이었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빼는 쪽으로 연산을 해보라는 거야. 연습 자체를. 그러면은 저 번거로움이 좀 사라질 거라는 거야. 그랬지? 아래쪽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13-3번 하나 해보세요. 아마 잘 될 거다. 그치?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하나 얘기를 해볼게. 두 가지가 있어. 봐봐. 아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아래 내가 흰색으로 적었던 정의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낸 수열. 그 위에 노란색 뭐였지, 윤서야?
뭐였지? 시연아 위에 뭐였지?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낸 수열. 위에는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 그치.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명한다고 우선. 보세요. 등차, 내가 어떤 관계식을 봤을 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네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관계식이 있어. 첫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n 더하기 1번째 항은, n 더하기 1번째 항은 그 n번째 항. 이거 다음 게 이거잖아요. 네. 근데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낸다. D는 상수. 이게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첫 번째 관계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n에 1 집어넣으면은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D를 더해라. n에 5를 집어넣으면은 다섯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으로 갈 때도 D를 더해라.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D를 더하면서 얻어내라는 거지. 저게 등차임을 알려주는,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첫 번째 관계식이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이거야.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게.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이거 넘기면 됩니다. 넘겨서 n번째까지를 봤을 때 D로 일정하다. 둘이 같은 식인데요. 근데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랑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접근이 달라가지고 아래쪽이 좀 더 강력할 때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우선은 요 두 가지 관계식이 등차 수열임을 알아낼 수 있는 관계식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10번에 3번. 봐봐. 자, A라는 수열이 있어요. 첫째 항이 2라 그러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3을, 야, 이거 무슨 수열이라는 뜻이야, 이거? 등차 수열. 저거 등차라는 뜻이야, 저거.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3. 3이라는 뜻이야. 공차가 3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 바로 세울 수가 있어. 자, 일반항 바로 세워볼게. 3. 자, 먼저 일반항을 쓸 때 이거 더하기 n-1d도 좋고요. 공차가 3인 건 알았기 때문에 우선 화끈하게 3n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 넣어서 2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얼마 빼면 똑같습니다. 마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일반항 구하신 거고. 아, 이거 설명하고 해야겠다. 여기 비슷한 거 나오네. 설명 하나 더 하고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설명. 문제 안에 표현이 있어서 한번 하고 들어가자. 그 다음에 이 등차 중앙이라는 걸 설명한다고. 등차 중앙.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 뭔지를 배우고 일반항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이 용어 자체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해. 이게 무슨 얘기겠어 이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는 뜻이겠지. 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의 정보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줄여서 저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 세 수가 있어요. 숫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수가 만약에 A고 B고 C가 있는데 저 숫자 세 개가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이룰 때 숫자 세 개가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요 가운데 있죠? 요거 가운데 친구 저 친구를 이름을 줬습니다. 그때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C 보이죠? 앞에 거와 뒤에 거에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고 그래서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 하자. 등차 중앙이라 한다. 이게 우선 정의야.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그 숫자 3개 중에서 이 가운데 친구를 앞에 친구와 뒤에 친구의 등차 중앙이라고 하겠대. 그럼 어떻게 구할까, B는? 자, 봐. 요거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은요, 보세요. B에서 A를 빼볼까요? 그럼 B-A가 뭐가 나올까요, 이게? D요. D, 공차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D 커졌을 거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빼볼까요? C에서 B를 뺀 거랑 어떨까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B-A랑 C-B가 무조건 똑같아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넘어가 버리면은 2B가 만들어지고 이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 이게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등차 중앙의 관계식은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고 가운데 거를 2배 한 게 앞뒤 더한 거랑 똑같다. 이것도 괜찮고 이거를 반띵해서 2분의 1을 해서 가운데 B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게 산술 평균인 거지. 수학적인 평균이죠, 이게. 이 둘 중에 아무거나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게 이제 등차 중앙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메모해야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등차 중앙의 진짜 개념. 실전 개념. 진짜.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등차 중앙은. 직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직선. 기울기. 기울기지. 이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꼭지점. 이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축. 대칭 축? 꼭지점. 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중심이요. 원의 중심과 또 하나 있지. 반지름. 반지름이지, 그치? 최근에 배운 거. 지수함수는 너희가 보기엔 지수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점근선. 또 지수함수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로그 함수도 그렇고 삼각함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너희는 삼각함수를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다라는 게 있잖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가 보기를 시간을 많이 두고 공부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삼각함수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다. 이게 그들을 지배하거든. 그럼 등차 수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D. 입니다.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지배하는 게 얘거든요. 얘.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이거를 학습을 하면 등차 수열에 재밌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조금 약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 동네가 어려워진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해줄게. 봐봐. 자, 우선 실전 개념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그냥 어떤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앞에 거랑 뒤에 거에 등차 중앙이라 한다. 구하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고 이거를 넘어가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야, 이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자, 내가 한번 적어볼게. 등차 수열을 1, 4, 7, 10, 13, 16, 15, 22, 25. 한 이만큼만 적어볼게. 등차 수열이죠? 예. 그죠? 자, 보세요.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얼마입니까? 32죠, 그죠? 네, 32. 네, 네. 그게 요거의 몇 배다? 2배요. 2배다. 그런 뜻이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더해도 얼마죠? 32죠? 가운데가 얘라서 그렇습니다. 요렇게 더해도 32죠? 예. 요렇게 더해도 32죠? 네. 하나 더 적어볼까요? 30. 그러면 이렇게 더해도 얼마죠? 32. 32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거야. 이 13과 19의 등차 중앙도 16이지만 10이랑 22의 중앙도 넣은 거야. 7과 25의 가운데 항도 넣은 거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진짜 개념은 뭐냐면 그냥 가운데 거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대칭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건데 대칭 구조에 있는 이렇게 어떤 가운데 어떤 항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에 놓여져 있는 대칭 구조에 있는 두 수의 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두 수의 합은 일정하다. 이게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야. 대칭 구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가운데를 만약에 내가 예로 본다면 이렇게 더해도 14, 이렇게 더해도 14. 근데 만약에 내가 가운데를 어떤 항을 걸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가운데로 본다면 그럼 이렇게 더한 게 41이잖아요. 예. 이렇게 더해도 41이죠. 네. 이렇게 더해도 4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어디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센터를 기준 잡았을 때 대칭 구조만 생각할 수 있다면 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등차 중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얼마죠? 15. 등차 수열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더한 거는 이거의 몇 배다? 2배요. 2배다. 그러면 얘랑 더한 게 이거 2개. 네. 가운데 한 개 더 있지. 뭐라고 쓰면 되겠어? 5가 3배. 3번 더해진다. 이런 느낌인 거지. 대박. 이거 더해볼까? 63? 자, 가운데 항이 존재하지. 네. 그치? 자, 얘가 가운데 항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더한 거는 9의 몇 배? 2배. 2배. 이것도 9가 2개. 자, 이렇게 더해도 9가 몇 개? 9가 2개. 이렇게 더해도 9가 몇 개? 9가 2개니까 9가 2개, 여기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냥 이게 가운데 항이 존재할 때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체크하시고요. 그냥 9가 7개 있다고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더해보시면 6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차 중앙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얘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이런 걸 더하라 그랬을 때 복잡한 공식 같은 게 없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한번 볼래 그러면? 그러면 힘을 내서 가르칠 거 가르칠게. 근데 관심이 있으면 더 가르칠 거고 관심이 없어 보이면 그냥 멈출 수도 있거든. 이게 좀 재미난 게 되게 많은데 관심 있게 봐. 숫자 놀이라는 거야 지금. 잘 봐. 만약에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 이게. 이거 둘의 가운데 여기지 않니? 네. 가운데가 없어 보이지 약간. 이럴 때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더해도 12, 이렇게 더해도 12인 거 아니야? 네. 이게 짝수게 더해서 그렇거든. 이럴 때는 사실 3과 9를 더한 요 세트가 몇 세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야. 또는 이제 그 조금 똘똘한 애들은 가운데 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 앞에 항이 하나 있다고 치면 얼마겠니? 1이요. 1이겠지. 여기다 뭐 이렇게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지 않니? 네. 그러면은 이렇게를 더하면 얼마라고 주장을 하면 되겠니? 25. 그렇지. 근데 25를 얘가 몇 번 더해졌겠다. 5번. 그렇게 생각하는다는 거야. 그럼 얘가 그러면은 5가 몇 번 더해지고 5번 더해져서 이건 분명히 25인데 이거 1을 추가시키느라고 한 번 더 빼줘야 되잖아. 예.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정답은 얼마로 볼 수 있냐면 24로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디자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중앙만 제대로 좀 보는 시선이 생기면 이게 등차를 더한다는 생각은 어렵게 공식으로 가진 않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있는 애들은.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못 푼다는 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런 걸 더하는 거. 등차수열. 간단하게 메모 한번 해보시고 준비할 것도 좀 하시고. 등차 조항은 정말 중요한 거다. 이게 등차 수열을 지배하는 개념이다. 가운데 항을 보냐 못 보냐에 싸웁니다. 등차 수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관계식이 있는데 아까 여기를 봐봐요. 여기 아까 이거 만약에 요거가 이렇게 등차를 이루고 있다면 이 가운데 거를 몇 배 하는 게 3배. 가운데 거를 2배 하는 게 앞에 거 뒤에 걸 더한 거랑 똑같다며. 네네. 그럼 만약에 등차 수열 이루는 수열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n 플러스 1번째 항을 2배 하면 이 앞에 항과 뒤에 거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이게 가운데 거를 2배 한 게 바로 앞에 거랑 바로 뒤에 걸 더한 거랑 맨날 같다. 얘도 무슨 수열임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라고?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관계식인 거야. 근데 이제 약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이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은 등차이면서 공차가 D라는 것까지를 주는 건데 근데 이 관계식은 그냥 A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네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얼마인지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 저거는. 그냥 등차가 그렇게 주는 거고. 아까 그 문제로 한번 가볼게.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자리 바꾼 거니까 되게 뭐 예민한 거 없죠. 얘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게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자, 볼게. 13-3번. 자, 보세요. 아까 하던 겁니다. 자, 첫째 항은 2라고 그랬고요. A라는 수열은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더하기 3을 한다. 오, 야, 이거 무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짜리다? 3짜리다. 라고 주신 거지. 일반항 바로 세울 수 있지, 뭐. 그러면은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거 더하기 n-1d도 괜찮고요. 그냥 공차가 3짜리인 거 알았기 때문에 3n 적어주시고 1 넣어서 2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네.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네. 일반항 구했습니다. 자, 또 보세요. 1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32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웠네. 두 번째 항은 30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성립한대. n 더하기 1번째 항의 2배가 n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거랑 맨날 같다는 거야. 야, 이게 B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아, 이게 얘가 우리한테 선물해 주는 게 뭐냐면 현재 이 B라는 수열을 무슨 수열 취급하면 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기억을 하라는 거지. 등차 수열. 자, 그러면 끝났어 그냥. 자, 첫째 항이 이거 공차가 두 번째 항이 이거래. 자, 빼버리면 그냥 공차가 되는 거 아니니 이게? 예. 그래서 자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공차 D인데요.
D는 30에서 32를 빼버리면 되겠네. 마이요. 마이너스 2가 바로 공차고. 바로 가자. 그래서 자, B라는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n 붙이고요. 첫째 항 1 넣어서 32를 잡아야 됩니다. 30 그렇죠. 요렇게 바로 일반항을 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게 B 수열의 일반항이고 요게 A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구했습니다. 이제 그냥 가면 돼요. 1번. 자, 요거 A 일반항 구했고 10번째 항 구하래. 너무 쉽죠? 10번째 항은 요 n 대신에 10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29가 될 겁니다. 2번. 2번에서 B 일반항 구했고요. 15번째 항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n 대신에 15를 집어넣으면 4밖에 안 되겠네. 그지? 2번도 끝났고. 자, 세 번째. A란 수열은 언제부터 100보다 커지네요. 그 일반항 알았으니까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돼. 얘가 A 수열의 n번째 항의 모습. 근데 우리는 저 일반항 3n-1이 누구보다 커지는 100.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3n 냅두시고 넘어가니까 100일이 만들어지고요. 나눠버리면은 33. 얼마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요거보다 커야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지는 거냐면 34번째 항부터. 그렇죠? 34번째 항부터 A라는 수열은 100보다 커집니다. 자, 네 번째. K번째 항과 K번째 항이 똑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넣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AK는 N 대신에 K를 집어넣으시고 BK는 N에 K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넘어가서 딱 해서 OK가 만들어지고 자, 이거 더하면 되잖아. 35가 되겠다, 그치? 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7 되면서 저 두 수열은 7번째 항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겠죠? 자, 아래쪽에 13-6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봐, 문제를. 자, 뭐가 그러냐면은, 자, 얘랑은 등차. 그리고 얘랑도 요 순서대로 등차래요. 그러면 등차 중함을 쓰면 되거든. 자, 얘랑 등차기 때문에 이 가운데 거 2배 하면은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은 x의 2배는 이거랑 같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등차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2배 하면은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연립해서 풀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y를 정리할까요? 요거를 y를 냅두고 1을 넘겨주면은 y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여기다 넣어버리자. 연립을 해야 되므로.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가 y 대신에 이 친구를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2x 제곱이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에다가 y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전개하면은 4x 제곱. 넘어오면 2x 제곱. 그러면은 2x 제곱 만들어지고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x가 남아있고 1 사라지네. 맞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2로 나눠버리고 x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x값이 0이거나 2가 나왔는데요. 둘 다 괜찮네? 그럼 이제 x가 0이면은 y는 마이너스 1 가능하고 여기서 그지? 또는 x가 2면 여기다 2를 넣으면 되겠지 뭐. y는 얼마가 되냐면 뭐 3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해가 나올 겁니다.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우리 지금 등차 수열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라는 게 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그러니까 뭐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너 얘랑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가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숫자 3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저거 세 개가 등차 이룬다 그러면 세팅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막 하지 마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공차를 D로 잡아버려. 그러면 여기서 D 작아지고 D 커지면 되겠거든. 얘를 그래서 A-D로 처리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팅하는 게 문제 풀이가 제일 깔끔합니다. 등차 이루는 세수 저렇게 세팅. 근데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가 3개가 아니라 짝수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홀수개, 이건 짝수개의 모습이거든요. 자, 짝수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개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얘는 가운데가 있어서 이렇게 이쁘게 세팅할 수 있었는데 이거 가운데가 없잖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놓고 2D 커졌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A 더하기 3D라 적어주시고 얘는 또 2D를 빼서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좌우 대칭 구조로 숫자들을 세팅해라. 이게 우선 가장 그냥 작은 조언이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동했을 때는 대충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세팅 자체를 좌우 대칭의 모습으로 식을 세워라. 그럼 뭐 이게 만약에 숫자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되더라도 만약에 숫자 5개가 등차더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5개 이렇게 이런다면 이 가운데를 뭐라고 세팅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냥 A인 거지 가운데가.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1D,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저 왼쪽은 A 마이너스 D, A 이렇게 세팅하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요, 보세요. 요거 다 더하면 뭐가 돼? 5개 다 더하면. 그렇지, 이쁘잖아 계산이. 깔끔하지. 저렇게 놓고 푸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2번입니다. 2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래. 그러니까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는 게 40이래. 그리고 이제 얘가 첫째 항, 얘가 두 번째 항인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조금 보자고. 자, 4개니까요. 세팅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여기를 이 모습으로, 두 번째 모습으로 여기를 이게 A-3D, 여기를 A-D, 여기를 A 플러스 D, 여기를 A 플러스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래서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 더한 게 40. 깔끔하게. 요거 4개 다 더하면 몇 A가 만들어지고? 4A밖에 안 되지 이게. 네. 그래서 우선은 총합이 4A가 돼버리면서 그 4A가 40이 돼야 되니까요. 우선은 A 값은 벌써 구했습니다. 20이다. 그 다음 조건 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해달래요. A는 20이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이 20-D 곱하기 세 번째 항은 20 더하기 D. 요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곱한 거다. 곱한 것은 첫째 항과 네 번째 항 곱한 거. 이 친구는 첫째 항이 20-3D.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20 더하기 3D가 되겠죠. 계속 가는 거지. 이렇게. 얘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곱. 얘가 첫 번째, 네 번째 곱. 근데 이거보다 얼마 크대? 얘보다 8 크대. 왼쪽이 오른쪽보다 8이 크대.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8을 더해줘야 같아지는 거지. 그치? 왼쪽이 오른쪽보다 8 크니까요. 네. 작은 쪽에다 더해줘야 똑같죠. 요거 뭐 다 합창 모습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이게 400-1D 제곱 만들어지고요. 요것도 합창 모습이 됩니다. 이것도 400-9D 제곱이 만들어지고 뒤에 8이 붙어 있네요.
여기서 400은 날려버리시고 쑥 넘어가시면은 8D 제곱 8D 제곱이 8 그러면 D 제곱이 얼마? 1. 1 네. 그럼 뭐 D는 뿔망 1이겠지 그지? 네. D는 그래서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 구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이 케이스 한번 보세요. A는 무조건 20인데 D가 1일 수도 있잖아. 네. 1이 돼버리면은 야 얘가 20인데 20 마이너스 3D 그러면은 요 때는 첫 번째가 17인가요? 두 번째가 얼마입니까? 19인가요? 그 다음은 21인가요? 예. 요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때도 한번 볼까요?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1 돼버리는 순간, D가 마이너스 1인 순간.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은 이거 공차가 D가 아니다, 그지? 2D씩 커지고 있다, 지금. 그러면 자, D가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2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23이죠? 그 다음 21이죠? 그 다음 19죠? 요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네요.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팅하는 거. 요렇게 놓고 푸는 게 이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5번. 문제 보세요. 13-5번입니다. 해봐. 자, 1번이야. 이번에는 분모가 등차고 분자는 계속 1인 수열이 하나 있다는 거야. 아래 적혀 있네, 그지? 첫 번째 2분의 1, 두 번째 6분의 1, 세 번째 10분의 1, 네 번째 14분의 1, 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요게 A란 수열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는 등차인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똑같은 거를 빼고 있진 않거든, 이게. 뒤집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볼게. 여기서 역수를 취할게, 역수. 뒤집어 버리면은 뒤집은 거 이름을 한번 줘볼까요? A라는 수열의 역수를 B라고 합시다. BN이라 해버리면은 얘가 이제 자 새로운 수열 자 BN이 만들어진 거고 요거 뒤집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2가 만들어지고 요거 뒤집으면 6 뒤집으면 10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야 뒤집었더니 등차가 되네. 뒤집으니까 등차가 된 거지. 사실 이게 이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조화수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 조화중앙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화수열은 뭐냐면 어떤 수열을 조화수열이라 그러냐면 얘는 등차가 아닌데 이거를 뒤집은 역수가 등차 수열인 애들을 말해. 이 현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화수열은 어떤 수열을 말하냐면은 걔는 등차가 아닌데요. 그 친구를 뒤집으면 등차가 됩니다. 얘처럼, 그렇지? 뒤집었더니 이게 등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의 일반항 구하시면 돼요. 자, 바로 갈게. 자, B 일반항 구한다. 공차가 얼마짜리인지 보이시죠? 예. 공차가 4짜리입니다. 몇 n 바로 쓰시고 4N. 4n 바로 쓴 다음에 첫째 항이 2잖아. 2. 네. 여기다 1 넣었을 때 2를 잡으면 되잖아. 마이.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처리하시고. 근데 얘는 BN인데 BN은 A를 뒤집은 거래네. 네. 그렇지. 따라서 이 AN이라는 친구는 이거를 역수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의 수열의 식은 4n-2분의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다. 저게 일반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열 번째 항 구하래요. 열 번째 항의 모습은 10을 넣으시면 되니까요. 38분의 1이다. 이렇게 몇 번째 항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세요. 2번. 이 문자까지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잘 봐. 자, 첫째 항은 24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12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게 조금 이상하죠, 그게.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2번째 항을 곱했는데, 그렇구나.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를 먼저 쓸게. n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 곱한 게 더해져 있죠, 끄트머리에. 가운데 거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2an 플러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넘겼어요 우선. 그 다음 이 친구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 친구를 양변 나눌 건데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면 이 세 개 다 곱한 거로 나눠버릴게. 그러니까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이렇게 세 개 곱한 거로 나눠버리자. 그러면 야 얘는 뭐가 돼? 이거로 나눠버리면 A N 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이 친구를 이걸로 나누면은 요거 하나만 남죠 아래쪽에. 네. 얘는 그래서 A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눠버리면 앞에 두 배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마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네. 괜찮아요? 시환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AN이란 수열의 역수를 이렇게 이름을 한번 주겠습니다. BN이라 그래볼게요. 그럼 뭐 얘는 그냥 BN이겠다 이건 거지? BN. 근데 얘는 그러면 B수열의 몇 번째 항이라고 말을 하면 돼? B수열의 N 플러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Bn 더하기 1번째 항 아닐까요? 네. 오, 두 배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지네. 네. 이거 뭐야? 등차 수요.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죠 이게. 네네.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BN이 등차구나. B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 거를 알아낸 거야. 근데 B라는 수열은 A라는 수열을 뒤집은 수열이었잖아. 네. 뒤집었더니 등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수열은 원래 이거를 조화 수열이라 그런다고. 뒤집었는데 등차가 되는 그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 그래. 그러니까 현 교과 과정에서 저 말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 뒤집으면 등차래요. 자, 그러면 구합시다. B수열의 첫째 항이 얼마죠? 요거 뒤집으면 되는데요. 24분의 1이 B1이 됩니다. 예. 자, B2 얼마죠? 12분의 1이요. 12분의 1 됩니다. 근데 B는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등차 수열입니다. 일반항 구하러 갑시다. 자, 공차 구할게요, 공차. 그러면은 B2에서 B1을 빼면 공차 아니겠니? 예.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네? 12분의 1에서 네. 24분의 1을 빼버리면 얼마야? 24분의 1이지. 예. 그러면은 얘가 바로 B라는 수열의 무슨 차가 되는 거고, 이게 B 수열의 뭐가 된 거고, 이게 공차. 공차가 된 거지. 그러면은 B 수열의 일반항을 쓸 수 있겠다. 24분의 24분의 1 n을 붙이고, 첫째 항 이거였잖아. 1 집어넣으면 딱 맞지? 네. 이게 끝났지. 이게 이제 BN인가 보지. 어. BN이 24분의 n이구나. 근데 A라는 수열은 B라는 수열의 역수잖아, 역수. 네. 그러면 여기서 알아냈다. A라는 수열은 그럼 뭐겠니? 뒤집어야 되는데 n분의 24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다시 뒤집은 거. 그래서 AN 구했고요. 여기다가 10을 넣으시면 10번째 항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을 집어넣으면 10분의 24가 돼버리면서 얼마야? 5분의 22가 된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려운가요? 괜찮은가요? 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그 내신 대비할 때 테크닉이라 보시면 되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서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애들이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 가봐.
만약에 그 A라는 수열이 그냥 우선은 등차라 가정을 해볼게. 등차 수열이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를 싹 더했어. 합이야 합.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를 다 더했어. 그 다음에 열한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를 더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개수식을 끊어서 더한 것들을 보고 있다 지금. 그럼 내가 만약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한까지를 다섯 개를 더한 거를 뭐라 그럴까요? T1이라 할까요? T1.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섯 개의 합을 T2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섯 개의 합을 T3라 가정을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요거 다섯 개 더한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등차라는 주장이거든요. 쌤 주장은.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에 잡아 T2에서 T1을 빼볼게. 근데 이렇게 빼보려고. 자, 바로 가보자. A6에서 A1을 빼면 물론 내가 요거 공차를 D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수열의 공차를 D라 가정을 하고요. 자, 내가 요거 다섯 개 더한 거랑 이 다섯 개 더한 거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빼보겠다는 거야. D. 그러면은 A6에서 A1을 빼면 몇 D야? 5D요. 5D지, 5D. 근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지 않겠어요? 예. 일곱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5D. 여전히 5D. 계속 가다가 열 번째에서 다섯 번째를 빼도 5D죠. 그 5D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5개 있는 거네. 차이가 25D구나 이거.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T3에서 T2도 한번 빼볼게. 여기서 여기를 빼보겠다고. 그러면은 11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를 빼면 5D요. 5D, 그치? 그럼 12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도 5D요. 13번째 항에서 다 5D가 되지 않겠니 이것도? 예. 그럼 내가 이것도 5D가 몇 개 있다고 판단하면 돼? 5. 5개 있다고 판단하면 되지. 너희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 똑같을 것 같지 않니 이거? 예.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뺀 거랑 이렇게 뺀 거랑 그 다음 다섯 개 뺀 거랑 다 똑같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T라는 요 새로운 수열을 생각했을 때 이 친구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등차. 등차.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 좋지. 여전히 등차. 대신에 똑같은 개수를 끊어야 돼. 똑같은 개수. 5개씩. 5개면 5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런 식으로. 조금 일반적으로 써볼까요? 요거를 만약에 다섯 번째가 아니라 n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제대로 외우면 이게 문제풀이가 엄청 간결해지거든요. 얘가 n번째까지 더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부터 2n번째까지 더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번째부터 3n번째까지 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조금 바뀌죠? 자, 말해봐라.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은 ND, 그치? 그 다음에 ND 이럴 거잖아. 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서 여기를 빼도 ND죠. 네. 그러면은 ND가 몇 개 있다. ND가 몇 개 있다. N개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뭐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N제곱 D. 자, 여기서 여기를 빼도 ND, 두 번째 곱끼리 빼도 ND, 계속 ND다가 여기서 여기를 빼도 ND잖아요. 예. 그러니까 ND가 N개 있잖아요. 네. 그럼 ND 곱하기 N이잖아요. 네. 이것도 그래서 N제곱 D 이렇게 되겠구나. 일정하다. 그래서 이 TN이라는 새로운 수열도 여전히 등차고요. 자, 공차는 누구로 바뀝니다? N제곱 D로 바뀌는 거죠. 이게 공차죠. 네. 이렇게 뺐을 때 그 값이 공차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n개씩 끊었을 때는요, 공차가 n제곱 d인 등차로 체인지가 됩니다. 이게 좀 내신 스킬입니다. 자, 문제 하나 볼까? 자, 문제로 가볼게. 이건 이제 잘 기억해. 그러니까 기본 교재에서 설명을 하지 않는 거라서. 1번. 자, 보세요.
지금 어떤 A라는 수열이 우선 등차예요.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S10이라 쓰죠 우리가. 이게 100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이다. 그때 질문이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라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자, 잘 봐봐. 두 가지 다 보여줄게. 1200. 첫 번째. 자, 우선은 S10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가볼게. 얘가 2분의, 자, 항이 몇 개고? 10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을 더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아, 얘가 100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되고, 요거 약분한 다음에 5까지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10번째 항을 더하면은 20인가 봐요. 맞죠? 두 번째. 이것도 갈게. 20번째 항까지 합. S20은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2분의 가시고, 자, 항이 20개. 가로치고 첫째 항에다가 20번째 항을 더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합공식이야. 우선 머리에 이걸 넣어야지.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어? 이게 400이라고 한 거지. 예. 요거 약분해서 15로 약분하면 40이네. 네. 따라서 첫 번째 항에다가 20번째 항을 더한 거는 40인 걸 안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하던 대로 합시다. 요렇게를 봤을 때 이렇게 빼버리죠, 뭐. B가 빼버리면은 그렇죠. 이거 둘은 사라지고 이렇게 빼버리면 10D 아니에요, 10D. 예. 그래서 얘가 10D가 만들어지고 40에서 20을 빼니까 20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공차가 2인가 보죠. 공차가 2. 첫째 항도 구할까요? 자, 보세요. 이 친구를 가지고 와서 첫째 항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공차가 2니까 이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9배의 공차 이러면 되는 거야. 네. 얘가 20이구나. 요거 18이니까 넘겨서 빼버리면 2가 돼버리고 2A1이 2니까요. 첫째 항은 1인 거 알게 되죠, 그죠? 네. 일반항까지 구할까요? 따라서 일반항이라는 것은 공차가 2. 그러면은 2n 적어주시고 마일. 1 넣어서 1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좀 빠르죠. 자, 일반항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30번째 항까지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 가자고 S30 갑시다. S30 얘는 그러면 2분의 자, 항이 몇 개? 30개 가로치고 첫째 항에다가 이렇게 30번째를 가면 되거든. 네. 근데 요거 첫째 항은 1이야. 1 처리하시면 되고 30번째 항은 여기다가 30을 넣으시면 돼요. 59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더하면 60이네. 네. 그러면은 1800에 나누기 반띵 하면 되겠네. 900이 답이 90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근데 저거 써먹어 보자. 두 번째. 자, 지금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끊어주시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를 끊어주시고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를 끊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였습니까? 100이요. 이게 100이었죠, 그죠? 100. 네. 그리고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총합이 400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0이잖아요. 300. 그렇죠. 요거 두 개, 세 개, 요거 10개 더하는 거 얼마겠습니까? 300. 300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가 등차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200 커졌나요? 네. 200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의 합은 500이요. 500이라는 거죠. 무조건. 음. 그러면 S30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답은 요거 세 개를 이렇게 더하는 것으로 간다.
답이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다? 900. 900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문제를 풀기에는 계산이 필요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요거 메모를 할래? 집에서 안 하잖아. 할 수가 없잖아. 안 하잖아. 안 보이지? 바쁘잖아. 빨리 요거를 책에다 메모해봐. 이거는 등차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등비 수열도 똑같은 이런 게 있어. 아래쪽 문제. 자, 이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그 첫째 항은 3이고 문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 SN이 이제 그러니까 얘네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부터 n항까지 합이라 그랬거든. 자, 봐. 첫 번째부터 n항까지의 합이랑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까지의 합을 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합을 S라 그러면 이 n 더하기 1번째부터 2n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거의 3배랑 똑같대. 여기가 3S라는 거지. 그지? 3S라는 거지. 자, 공식으로 가보자. 첫째 항을 주고요. 얘네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요? 공차 물어보네요. 공차. 자, 구하러 갑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S라는 거는 2분의 그 다음에 요거 항수 n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항은 이거, 마지막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S라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거 다 더한 걸로 갈까 이거? 총합? 그럼 이제 이거 요 두 개 더해야 되니까 4S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4S라는 것은 또 2분의 가시고, 자, 항을 몇 개 더하고 있냐면 2n개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얘고요. 마지막이 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공차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공차로 바꿔줄게. 잘 봐. 2분의 자, 항이 n개 있었어요. 첫째 항은 3이고요. 요거 두 번째 공식으로 가자고. 2 그 다음에 첫째 항 공식 기억나니 이거? 2분의 n에다가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d가 있었죠? 예. 요게 이제 그 등차수열 합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2배 하시고 첫째 항은 3이래 3. 그러면 그거 2배 하시고 그 다음에 항을 n개 더하고 있으니까요. n-1개의 공차 이러시면 되겠네. 얘가 S. 그 다음에 또 요거 계산을 갈게. 2분의 그 다음에 항이 2n개 들어있고요. 자, 어차피 이거 첫째 항 2배까지 똑같습니다. 첫째 항 2배 가시고 이번에는 2n번째 항까지를 더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n-1이 아니라 2n-1의 공차 이러시면 공식이죠 이게. 예. 근데 얘가 S고요. 이게 4S래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연립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4S가 이거고 S가 이거잖아. 네. 어차피 뭐 이거를 이렇게 양변을 이렇게 나눠버려.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라고 하시면 되지. 그럼 이제 뭐가 남냐면 이런 연립을 잘해야 된다. 그럼 4S분의 S니까 4분의 1이 만들어지고요. 예. 여기서 요 n이 지워질걸요. 그리고 요것도 날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곱한 거분이 이거잖아. 네. 2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6 더하기 2n-1d 분의 그죠? 네. 요거 나왔죠? 그래서 6 더하기 n-1d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최대한 정리 좀 할게요. 거기서 요거는 2랑 4는 약분을 좀 하고 요렇게 곱해줄게.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12 플러스 2에 괄호치고 n-1d는 이거네. 이거는 자 얘만 남았죠 얘만? 네. 얘가 이제 6 더하기 2n-1d 이렇게 남습니다. 전개 잘하다 보면은요
12가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END가 생기고 마이너스 ED가 생긴 거죠. 이렇게. 네. 이것도 정리하시면 6 플러스 END 마이너스 1D가 생깁니다. 네. 깔끔하게 END가 날라가고 이 마이너스 D가 이리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D가 만들어지고요. 12가 넘어가서 빼버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공차는 6이다. 그러니까 저 공식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의 문제입니다. 13-8번입니다. 별표 한 3만 개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에 관련된 스타일이 진짜 많고요. 그 모든 문제들의 얘가 이제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13-8번이. 자, 보세요. 자, 우선 생각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다가 자, 보세요. 그 어떤 A라는 수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 어떻게 푸는지 방법은 마지막에 알려줄게. 자, 일반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 7, 5, 3, 1, 마일 이렇게 계속 가는 수열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은 첫째 항이 9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인 거죠. 네. 얘는 첫째 항이 9,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다. 그랬을 때 질문을 하나 해볼게 내가. 요 수열에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S3이었으면 여기까지 더하는 거고 S4면 여기까지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SN이 자 최대가 되는 n은 얼마냐라고 질문하면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지 맥스냐 이 질문이잖아요. 5번째. 그렇죠. 여기서 끊어야지 최대값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지 제일 커? 이런 질문 받았을 때는 이 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을 하면 부호가 바뀔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뿔 마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제일 커? 이 질문은 부호가 플러스 부호를 가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뒤바뀌어요. 그랬을 때 이 플러스 끝까지 다 더하는 게 맥스죠. 그러니까 얘는 이 수열 같은 경우는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제일 클까요? 그렇죠. 얘는 요번 n이 온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수열을 봐봐. B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것도 쭉 해보지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씩 커지고 있다. 2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해봐. 또 질문을 하겠지. 이 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는 SN이 최소겠지 뭐. 최소가 되는 n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또 뭐라고 할 거야? 3이요. 여기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부호가 바뀌는 거야. 일반항의 모습이 세 번째 항까지는 부호가 음수였는데 여기서부터 양수로 뒤바뀌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판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n이 3이겠지. 이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적어놔. 등차 수열에 SN이 최대 또는 최소? 이런 질문을 하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거를 SN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막 합을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차 수열의 합이 언제 제일 크냐, 언제 제일 작냐 이런 질문은 그냥 일반항을 보는 거야. 일반항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결정되는 거지. 뭐 플러스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합이 최대거나 최소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래? 저렇게 판단합니다. 진짜 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초선행이라는 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 이렇다.
어디까지 더해야 제일 커? 아니 부호가 플러스인 곳까지. 어디까지 더해야 제일 작어? 마이너스인 곳까지.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순간 어딘지 생각해. 막 이런 뜻이거든. 기본 이제 가겠습니다. 13-8번입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뭐 보세요. 자, 첫째 항은 15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유 뭐야 이거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했대. 그러니까 등차수열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더했는데 얼마가 됐냐면 48이 되었대. 야, 이 말 좀 해줘. 이 네 번째 항 얼마겠어? 9. 그렇지. 아, 좋아요. 이게 왜 되냐면요. 얘가 15잖아요. 그죠? 근데 등차 중앙에 아니면 대칭 구조의 느낌상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어때? 같이 해야 돼. 같은데 합이 얼마가 됐대? 48. 그럼 둘 다 24, 24였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가 15니까 얘는 무조건 9구나. 그럼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네 번째 항이 9인 걸 알았고 첫 번째 항이 원래 15인 걸 알죠. 빼버려요. 빼라고요. 그럼 몇 D가 됩니다? 3D요. 3D가 됩니다. 3D. 마유. 마이너스 6. 그러면 공차가 이거인 건 알았죠? 네. 그럼 공차가 나왔으면 일반항 구해버려. 마유. 일반항은 공차가 n의 개수가 됩니다. 마유. 네, 마이너스 2는 자신있게 쓰시고요. 첫째 항 그냥 15를 잡으세요. 네 번째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얼마 하시면 똑같죠? 10.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게 일반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구했습니다. 1번 구했고요. 2번 몇 번째 항에서 음수로 바뀌나 부동식 풀어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n 더하기 17이 음수가 되면 되잖아. 네. 그 넘겨서 이 나눠버리면 이 n이라는 것은 2분의 17보다 커야 되나요? 네. 이게 8.5잖아요. 네. 얘보다 커야 된대요. 자, 몇 번째 항부터? 9요. 그렇지. 9번째 항부터 음수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부호는 양수였던 거죠. 양수. 양수. 양수다가 이제 9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바뀐다? 음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수열은. 그런가 보지 뭐. 3번. 그러면 질문. 몇 번째 항까지 합이 맥스냐? 야, 이거 몇 번째까지 더해야 맥스겠니? 8번째. 여기까지인 거야. 그래서 3번 답은 네, 8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몇 번째 항까지 하면 63이 되냐고 하면 되지. 그러면 SN을 구하는 방법이 2분의 그 다음에 항 몇 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까 첫째 항이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항이 15였나요? 네. 요거 2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이걸 일반항 구했잖아. 일반항 가지고 가자. 원래 이 자리가 이제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의 모습이잖아. 공식이. 네. 그냥 가자고. 자, 얘는 그대로 2분의 처리하시고 n 붙여주고 얘가 15였나? 15에다가 n번째 항이 이거였죠? 가시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이러시면 되겠다. 예. 맞지? 그럼 얘는 그러면 풀어버리면은 2분의 n에다가 마이너스 2n 더하기 32가 된 거지. 요게 SN의 공식인 거야. 근데 뭐야? 합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 63. 그냥 얘는 이거 풀어달라는 거지 뭐 63. 풀어주면은 여기서 2는 약분을 좀 합시다. 그럼 n 걸어치고 요거 2 약분했습니다. 마이.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16이 만들어지나요? 네. 얘가 63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전개하고 넘어갈게요. n제곱. 그럼 이제 n제곱 넘어갔고 마이너스 16n이 됐고 플러스 63이 되면서 이거죠. 네. 97에 63에 마이너스인가요? 네. 그럼 n은 그럼 얼마이거나 7이거나 그러니까 9번째 항까지 합도 63이고 7번째 항까지 합도 63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은 다음 시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등비를 여전히 나갑니다.